안녕하십니까. 거래처에 계신 여러 우리 코스에 동조하시는 분들, 따르시고 또는 같이 협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좌절과 얼마나 영업 자체에서 어려운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하는 내용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업소 경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젊은 뇌를 유지하는 식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단백질이 뇌내 호르몬을 만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단백질이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배회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먹이를 확보하고 번식 행위를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번식 시기는 따로 있지만 먹이는 늘 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동물은 평생 먹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은 어떻게 먹이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기아를 대비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 자체는 풍족한 생활에 대비한 몸이 아니라 기아, 굶주림에 대비해서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식욕 중추가 작용하는 것도 지방을 축적하는 것도 모두 영양 공급이 끊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설픕니다. 따라서 음식이 남아도는 시대에는 스스로 식생활을 조절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칼로리 과다 섭취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 방법으로 식사를 조절합니다. 이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뇌내 엔돌핀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뇌내 엔돌핀은 물질입니다. 뇌내 엔돌핀을 만드는 물질은 아미노산이니 충분한 아미노산이 있어야 합니다. 단 뇌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조금은 축적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해서 쌓아둘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매일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때는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바람직한 식생활의 모델로 승려들이 먹는 사찰 요리를 들 수 있습니다. 전통 사찰 요리는 뇌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뛰어난 음식입니다. 특히 콩을 가공한 두부, 밀병, 유부 등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옛 승려들의 장수를 보장하고 치매를 방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식재료가 풍부한 시대에 옛날 승려들처럼 검소한 사찰 요리만 먹는 일은 사실 이만저만 고역이 아닙니다. 먹는 일은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을 빼앗기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뇌내 엔돌핀이 활발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나 맛이 없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뇌내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만 먹거나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면 과식이나 편식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뇌내 엔돌핀이 나오지만 편식과 과식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단백 저칼로리식이 최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 중 단백질은 제일 맛이 없는 성분입니다. 단백질은 맛이 없어요. 단백질 자체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맛을 맛있다 하고 느끼는 건 지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식물성 지방이든 동물성 지방이든 지방이 들어있는 거 먹을 때의 맛을 좋다고 느끼는 겁니다. 단백질은 담백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맛이 없어요. 지방이 가장 맛있고 그 다음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도 미식 메뉴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 지방이 적당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방이 없이 순수 단백질만 있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단백질이 많다고 알려진 장어 요리나 스테이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겠다는 이유로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도 많이 먹게 되니까 쉽게 살이 찝니다. 지방은 에너지원을 비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성분이므로 몸은 지방이 들어오면 곧바로 비축체제에 돌입합니다.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방이 아닌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비축한다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315kg 거구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지방이라는 편리한 영양소로 저장되기에 지금 정도 체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며칠쯤 굶어도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은 액체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중은 많이 불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그로 인해서 부작용은 혈관 질환들입니다. 혈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칼로리 식사를 하면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간에 남은 영양소는 모두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부가 다 먹고 남은 거는 전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즉 에너지는 무조건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이 찔까봐 지방만 피하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 다른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먹고 남은 건 다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과식은 체지방을 늘릴 뿐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단체일 때 에너지가 됩니다.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면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각 용도에 따라 단백질로 재합성되는데 그때 아미노산이 100개 이상 연결된 분자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100개 이하인 경우에는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고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뇌내 엔돌핀은 이 펩타이드를 가리키는데 에너지화하지 않고 호르몬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뇌내 엔돌핀은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존재하며 타이로신 단체도 뇌내 엔돌핀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로신은 금세 연소가 되므로 유감스럽게도 단체일 때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뇌를 위해서는 고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혈관을 막아서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지방 저칼로리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양학 관련 서적이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으므로 그런 책을 읽고 숙지하면 좋을 것입니다. 음식이 풍부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양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현명한 식생활을 해야만 칼로리 과잉 섭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연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후에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셀젤을 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바르거나 입으로 먹어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것은 셀젤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어서도 지방 연소가 안 됩니다. 셀젤은 바르는 겁니다. 발라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셀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관리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식후 30분에 가볍게 산책을 하면 혈당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므로 지방이 연소되는 방향으로 보내집니다. 가장 쉽게 살이 찌는 경우는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식사를 해서 가뜩이나 혈당치가 상승했는데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치는 더욱 올라갑니다. 게다가 바로 자버리면 에너지도 소비할 수가 없으니 식후에 단 것을 먹고 자는 것은 살만 찝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초어를 사자는 배가 부르면 들어 눕습니다. 그 모습은 따라하고 싶을 만큼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식후에 들어 눕는 것은 우리 인간과는 정반대 의미에서 올바른 행동입니다. 언제 먹고 먹힐지 모르는 동물들은 최대한 지방을 축적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섣불리 사자 흉내를 내면 수명만 단축됩니다. 뇌에 좋은 식생활은 고단백 저칼로식입니다. 기억하세요. 뇌에 좋은 식생활, 고단백질과 저칼로리식, 칼로리가 높지 않게 해야 돼요. 하지만 미식을 좋아하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매일
수도승처럼 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미식은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미식으로 미안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식후 30분에는 몸을 움직여 줍시다. 20분 정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적당한 산책이나 파워 트레이닝입니다. 식후 30분이라고 정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아직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그때 움직이면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30분쯤 지나면 먹은 음식이 소장으로 옮겨지므로 운동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꼭 운동하시려면 밥 먹고 30분 후에 하시는 게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있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셀젤의 가장 좋은 점은 지방만 연소시키고 근육, 즉 단백질로 만들어진 근육량을 늘려나갑니다. 근육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고객은 누워만 있어도 관리 선생님이 복부만 마사지 해줘도 몸 안에 지방이 연소되면서 동시에 단백질, 근육질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셀젤이 좋은 것이니까 제 말을 믿고 37년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젤은 37년 됐습니다. 꼭 잘 해주시고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셀젤에 어떤 것을 섞어서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합니까? 제 귀에 다 보고가 들어와요. 셀젤에 그 어떤 것도 섞어서 쓰면은 셀젤에 있는 모든 유효 성분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섞어 쓴다고 해도 섞어 쓴 그 자체가 몸 안으로 피부로 뚫고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셀젤이 또한 변질이 돼요. 섞어서 놓은 셀젤 며칠만 지나면 변질돼요.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까? 또 하나, 셀젤에 물을 섞어서 이렇게 묽게 해가지고 아껴 쓰려고 하는데 100% 실패합니다. 몇 번 내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했는데 셀젤에 물이나 다른 어떤 것도 섞어서 쓰지 마세요. 원장들은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속이고 자꾸 그러시는데 셀젤은 발명 특허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발명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화장품 발명 특허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발명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셀젤은 발명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셀젤에 무엇을 섞는다든지 물을 탄다든지 하는 것은 제조업 허가가 없는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또한 누군가가 고소고 고발하면 형사 입건돼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업소 경영할 때 편하게 그냥 본사가 만들어준 셀젤만 가지고 하세요. 거기에 여러 가지로 뭐 이것저것 잡다한 국리 머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머리 쓰려고 해도 셀젤 만든 당사자인 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발 제 말대로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업소 경영 성공하기를 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곧 끝이 옵니다. 그래서 영업이 잘 될 때까지 끈기 있게 열심을 다하여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